안녕하세요. 나 혼자 아는 비자이민 정보 채널 나도 간다 캐나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나다 이민국 8월 중요 정리 내용입니다. 먼저 8월 달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Federal Skill Trade 프로그램의 점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습니다. 낮은 점수를 기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41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단 Federal Skill Trade 프로그램은 퀘벡에서 살 마음이 없고 최근 5년 중에 스킬 트레이드 경력이 2년 이상이고 LMIA를 통한 잡오퍼를 받았거나 주정부에서 자격증을 획득하고 IELTS 기준으로 스피킹 5, 리스닝 5, 리딩 3.5, 라이팅 4.0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되는 이민제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육가공이나 제빵사, 셰프, 요리사를 포함한 스킬 트레이드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시면 되십니다. 잠시 본인의 직업이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Federal Skill Trade 프로그램으로 이전 선발 점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5월과 11월에는 각각 199점과 241점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 5월과 9월에는 각각 288점과 284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인 2019년도에는 332점, 357점으로 점수대가 훨씬 높아졌으며 5월과 10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해서 5월 달은 올해 발표가 없었고 8월 달에 41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민 프로그램은 매년 1000명 정도를 뽑았고 1년에 2번씩 뽑는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선발 인원이 적으면 당연히 점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500명씩 선발했고 2번을 선발했으며 각각 332점과 357점이었습니다. 이 통계나 패턴만으로 본다면 여전히 올해는 다시 한번 뽑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점수도 400점 미만으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프로필을 등록하시지 않으셨다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AIPP의 워크퍼밋 신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AIPP를 신청하셨고 또한 워크퍼밋을 신청하신다면 이전에는 페이퍼 신청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고 8월 17일 접수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퍼로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셨다면 9월 1일까지는 페이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8월 달에 캐나다 이민국은 관광비자 입국 후에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퍼블릭 폴리시에 의해서 임시적인 조치로 캐나다 내에서 비지터 퍼밋을 가지고 체류하시고 있으신 분들도 외국으로 나가거나 국경을 돌아서 워크퍼밋을 받는 플렉폴링 등을 하지 않고 캐나다 내에서 비자 연장과 같은 프로세스로 워크퍼밋을 신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8월 24일 기준으로 비지터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았어야 합니다. LMIA 면제이거나 혹은 LMI 신청을 2021년 3월 30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국 거절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12개월 안에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계셨다면 워크퍼밋이 발행되기 전에도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 봉쇄가 9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전히 직계가족이고 영구 목적으로 캐나다 입국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를 증명하시고 미리 코비드-19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코비드-19 기간 입국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워크퍼밋은 일반 신규 혹은 연장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국경에서 플렉 폴링을 통해서 입국 시에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경에서 비자 프로세싱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국경에서도 비자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 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경유 등을 통해서 입국하셔서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MIA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이나 이미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역별 실업률인 Unemployment Rate에 많은 영향을 받으시게 됩니다. 특히나 푸드 서비스나 어커먼데이션 쪽의 구직자이며 로우 웨이지 카테고리로 신청하셨다면 6%가 넘는 실업률은 승인과 거절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실업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회복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들이 13%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지역에서는 30%가 넘는 실업률도 보이고 비교적 실업률이 낮았던 BC주조차 13%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실업률이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8월 26일에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치고 받는 PGWP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특별 조치 중의 하나로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종류의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먼저 캐나다 유학생이 2021년 4월 30일까지 캐나다 밖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PGWP를 받을 때 50% 이상은 캐나다 내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은 기간을 캐나다 내에서 수업한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전체 수업이 8에서 12개월에 불과한 프로그램일 경우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시작한 프로그램일 경우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더라도 PGWP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시작한 프로그램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마친 경우 다른 프로그램과 합산해서 PGWP를 받을 경우 50%의 기간만 캐나다 내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이 두 프로그램의 기간을 합산해서 심사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8월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팬데믹 상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매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싫으셨다면 싫어요와 함께 코멘트에 적어주세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